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네, 이제 총선 수다방 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저희 분위기가 지금 화기애애해졌죠. 정말 수다방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될 정도로. 혁혁한 이 분위기를 만드신 분이 지금 은수미로 제가 왜냐면요 간식 사가지고 왔거든요. 네, 저희가 맛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1시부터 지금 시작했는데 점심을 못 드셨다고 그 1부, 2부 그 사이에 나가셔가지고 뭐 오리온 초코파이 바나나 이게 와우. 그리고 처음 먹어봤어요. 네, 불량 비비빅도 있었어요. 비비빅. 주스박, 네. 수박박 이런 거. 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지금 자매를 느끼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총선, 그래서 이번 총선 시기에 젠더 이슈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얘기도 해보고, 또 저희가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보니까 젠더 정치는 뭐냐, 왜 여성 의원들은 있는데 어떤 우리가 이렇게 체감할 만한 젠더 정치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느냐, 여성 의원과 젠더 정치는 그럼 뭐 어떻게 다른 거냐,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정말 수다스럽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좀 하실 얘기가 아까 굉장히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여성 의원과 젠더 정치 평소에 또 많이 고민했던 주제시잖아요. 먼저 좀 얘기의 말문을 열어봐 주시죠. 무슨 얘기 해야 되지?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글쎄 짧은 시간 안에 해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전 저희가 지금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지만 사실 이번 선거는 여성들에게 일테면 아니면 뭐 젠더 관점에서 매우 사실 유감스러운 선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숫자적으로는 여성 의원 당선자들 많이 늘었고 이제 여성 의원은 비례대표다 이런 고정관념도 많이 깨졌습니다. 이제 비례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이 늘어났고, 근데 하지만 이게 정말 운동의 성과였구나. 아니면 어떻게 우리 다 같이 어떻게 만들어낸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로 보기는 좀 어렵다.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성 당선자가 늘어나고 지역구 당선자가 늘어나고 하는 일정 정도의 추이는 그 이제 그 17대 우리 한꺼번에 많이 늘어난 이후로 그 일상 좀 사실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준이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법적인 제도적인 할당제 내지는 아니면 정당 내 자발적인 할당제 이런 나라들 보면 30% 35%까지 사실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거의 급격하게 늘어나는 편인데, 한국은 그게 뭐 지금 한 15%, 13%, 15% 요때부터 그래서 상당히 완만하게 되려 약간 정체기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왜 그런가라고 하는 부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보통 다른 나라들 보면 할당제가 있는 나라들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일테면 국제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뭐 아니면 당위성이라든지 여성운동의 추동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기득권 정치,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의 전략적인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꼽게 되는데, 한국은 그동안 사실 그러니까 운동의 역할, 외부적인 압력, 어드보커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의미를 부여를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거기에 그러니까 원래 기성 정치가 같이 어떤 전략적인 제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7대 때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정치가 욕먹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올라왔던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뭐 정말 여성 정치를 잘 하고 있는 곳. 이제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고 하면서 그게 어떤 동력이 돼서 그 다른 정말 여성들의 표를 얻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 어떤 그 확산 효과 아니면 정당들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우린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보고, 보통 진보 정치 세력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추동해내고 그게 약간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들로 확산돼가는 모양새가 보통 일반적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왜 그럴까?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고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부러워하는 게 동문회를 하는 거하고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남성들은 다 남성 고등학교들은 동문회하고 체육대회 조직 다 문화가 해요. 없죠. 왜 그러냐면 계속 직장 생활하고 계속 맞아요. 만나요. 네. 하지만 여고는 왜 안 될까요? 우리 지금 제가 미림여고 1회예요. 그리고 지금 34회까지 갔는데도 동문회 만들어진 게 3년 전인가고요. 체육대 같은 꿈도 못 꿔요. 왜냐하면 여성이 독자적으로 경제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경력 단절이 여전히 있고 저는 경력 단절 여전히 있고 유리천장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여성 활동제를 하려고 해도 그럴 사람하고 맞아요. 이 사람을 지지해줄 공적인 공간에서 여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전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젠더를 얘기해서는 당선이 불가능하다고요. 누가 지지를 해줘요 이걸. 저는 이 문제가 이제는 한계치에 왔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네. 사회적으로 그리고 공적인 공간에서 역할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할당치 여성 할당을 통해서 조금 올릴 수는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니까 고등교육을 다 받고 있고 하지만 이것이 경력 단절이 여전히 되고 유리천장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그리고 여고 나온 사람들은 맞아. 동문회나 체육대학이 어려운 이 상황이 그대로 둬서는 저는 여성 정치를 못 키운다는 거죠. 이젠 같이 가야 될 때가 됐어요. 성차별을 그러니까 대중적인 네. 지지를 어떻게 끌어낼 네.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이 현상을 이제 정말 진지하게 정말 같이 안 진지하게 그러면 돼요.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제도화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안 돼요. 오히려 지난 시기 몇 년 동안 이를테면 지금 얘기되는 여혐이나 이런 것들도 반대급부로 훨씬 더 강력해져서 이 문제가 어쨌든 정치에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차별의 어떤 사회 현상이나 문화나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단지 당내에서 여성 할당이라든가 여성 개인들을 푸시해서 교육하고 양성하는 걸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아니, 진짜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외모만 여성이고요. 네, 맞아요. 저도 요구받는 게 네, 외모만 맞아요. 여성이에요. 네, 명예남성이길 바라니까 네, 맞아요. 다들. 아 그리고 네. 그렇게 해야지만 해야지 선거를 할 수. 지역구에서 네, 맞아요. 골고루가 득표가 맞아요. 가능해요. 심지어는 제가 아마 당에서는 유일하게 강남 뭐 여혐살인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말 하고 해서 개패미? 네. 처음 들었어요. 저 똑같은 분이 되셨군요. 개패미라는 네. 얘기가 네. 이제 트윗하면서 네. 돌았던 네. 모양이에요. 꼴패미, 네. 개패미 네. 뭐 안 나오는 소리가 없죠.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참 미안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찌 저는 정말 똑똑한 여자친구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20대 30대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저 같은 고민하지 않고 할수 정말 있고. 여성으로서 활동하고 젠더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그래도 남녀로부터 그러니까 공평하게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죠. 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줘야죠. 근데 당연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도 결국은 남자들이 이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맞다 이래요. 왜냐하면은 그건 남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는 가부장 제도인 그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 엘리베이터를 상상을 해봐라. 남녀가 있다. 여성은 그 남자가 아무리 선량한 시민이어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게 그 개인 이면에 작동되는 그런 남성 중심적인 질서 이거를 봐야지. 그러면 가해자라고 인정하고 이것이 작동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같이 해 나가야지 이게
이게 동맹을 맺을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그 수없이 살해당하고 침묵하기를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그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들의 그런 공적인 목소리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복원하고 발화시켜내서 같이 연대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 할당제나 이런 것들이 유의미했지만 이젠 여성들이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주체적으로 밀고 나오는 일상에서의 어떤 그 힘 그런 걸 갖지 않으면은 제도만으로는 이 그렇죠. 젠더 정치라고 네.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제도는 깔아주지만 그렇죠. 이제 이 제도가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의 지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뭐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동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 사회적인 공론화나 토론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저항 없이 만들어졌던 측면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게 뭐 그냥 모두가 합의해서 저항 없이 만들어졌다기보다 공론화되지 않은 채로 만들어졌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만들어갈 거냐라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또 하고. 하나는 당에서 이제 정의당은 진보 정당 경험이 어쨌든 단절됐지만 있었던 이제 이를테면 30대 후반 40대 여성 활동가들 있잖아요. 맞아요. 여성주의적인 어떤 것도 입장도 있고 지역 정치 활동을 통해서 했던 분들을 지금 그분들의 상태가 약간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선거 한 서너 번 하는 통에 이를테면 동문회도 없고 체육대회도 없고 자원도 없고 집안에서 가정에서 어떤 후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 여성이 지역에서 3번, 2번 이렇게 출마하면서 거의 모든 게 바닥난 관계도 자기 자신의 동력도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지지를 받지 그쵸. 못하고 고군분투 그죠. 하신 그리고 이제 거죠. 보통 이렇게 보면 어려운 시기에 네. 당선 가능성이 낮을 때는 여성 후보들이 많이 나와요. 네, 당을 아니, 위해서 왜 당을 위해서. 근데 이제 당선 가능 이를테면 지지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많아지면 이제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정말 무슨 행주치마 그런 뭐 이런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돌멩이 나르고 예, 막 이런 던지고 왜냐하면 여성의 역사가 이를테면 생각나네요. 2006년 이런 지방선거 이런 때 네. 보면 처음에 여성 후보 추천 보조금 이런 거 만들어지면서 맞아요. 그거라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후보비를 엄청나게 채우자 했- 뭐 이렇게까지 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예. 지금 그래서 그런 40대 이상의 어쨌든 능력이 검증되고 정치 활동을 했던 분들은 이렇게 약간 번아웃 상태고 20대 이제 막 정치 경험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 친구들은 아직 그 미숙하진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그 공백이 딱 정은 지금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딱 그 공백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제도만으로도 안 되고 그것을 보장하는 어떤 다른 외적인 노력들도 연대도 필요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네. 지금 이거는 사실 정의당만의 상황은 문제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생각해요. 다 전체 지금 다 저- 비슷하지 전체 않아요? 여성들의 저희- 그렇다면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게 세대 간이든 무엇이든 경험이나 역사나 이런 게 공유가 안 되고 다 그냥 자기 혼자 그러니까 맨 처음 다 시작하는 거야. 계보하기 없는 어. 여성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같이 소통하고 이제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들을 접속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여성 운동하고 뭐 인터넷 페미니즘 뭐 이렇게 음. 새로운 여성 세대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음. 서로 그냥 각자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포지션인 거잖아요. 이를테면 되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됐던 뭐 촛불 이후에 뭐 비키니 사건 이때 또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가겠다. 괜히 자꾸 뭐 이렇게 같이 하자고 엮지 하지 말라. 엮지 마라. 이런 상황이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동 진영은 예. 그렇고 또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여성을 그런 뭐 시간제 일자리나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예. 유리천장의 문제, 뭐 저임금의 문제 이런 것을 도리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정부 정책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 되도록 해서 여성의 인력을 계속 활용하는 정책으로 가지 정말 어떤 우리 사회가 성평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건하고는 전혀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부 정책의 방향도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이 운동 진영에서도 그런 계보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이게 진지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싸우려면
물자도 진지 자체가 보급받아야 되고. 없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참- 좀 다 그냥 개별화돼서 참 지금 그 은수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젠더 얘기하면 선거 득표 못 한다는 그렇죠. 얘기나 또 뭐 3, 40대 가장 어려울 때 당 당을 구하겠다고 위해서 나갔는데 음. 다 소진됐다는 음. 얘기나 저희 단체도 맞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여성단체도 그 나이 때 어떤 활동가들이 예. 많이 없잖아요. 예, 너무 힘들어해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의 사회적 보상을 원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보상이라는 게 돈이나 이런 그렇지.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활동할 이렇게 수 있는 기여하고 있다. 음.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가치감. 예, 가치가 소통이 되고 확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뭐 개팸이 이러듯이 그런 혐오적인 발언들에 의해서 많이 무시당하고 이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 폭발할 때 된 거죠. 예. 지도를 시켜야 돼요. 지금 있는 흐름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그 개별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일어난 그럼요. 일이. 예. 근데 이렇게 또 어떤 흐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보이지 않지만 도도하게 흐르던 음. 거대한 일 같은 네. 흐름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지속하고 확장할 거냐라고 하는 건 어쩌면 우리들 숙제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나올 그 거리로 나올 때는 사실 누구든 자기 자발로 각자가 모여서 한 군데 모일 수 있지만 그게 지속되고 확장되도록 하는 거를 언제까지나 사실 개인들의 힘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되게 저희가 가장 크게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네. 싶어요. 네. 저희 당 지금도 이게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희도 뭐 당 이름을 내세우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가서 같이 참여하고 발언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거기 이제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막 다 사진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거는 처음은 몰카가 아니라 언론에서 그러니까 사실 언론 기사로 찍힌 사진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너무 잘 보인 거예요. 그게 약간 뭐 김치녀 시즌 2 뭐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막 거기 막 엄청 혐오성 발언이 달리고 그러니까요. 뭐 이래서 지금 이제 어떻든 이제 그런 뭐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한데 네. 이게 그런 힘이 지치지 않고 지속되게 하는 그렇죠. 것이 무엇일까라고 네. 하는 것들을 이제 정말로 만들어야 되는 네. 거죠. 만일 이번에 이렇게 이제 드디어 여성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사회적으로 해석하고 발언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다시 좌절이 된다. 다시 또 여성들을 통제하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이게 흡수되거나 포획이 돼버리면 정말 이거는 어렵다. 그런 아주 절박한 마음들을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도 이번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논평 내셨잖아요. 논평 내고 나서 또 난리가 났죠. 네,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여성위원회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정의당 여성위원회에서 그 강남역 살인 사건 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논평을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또 심상정 대표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경찰 조사를 기다려 보긴 해야 되지만 여성 혐오 문화가 만들어낸 어떤 가슴 아픈 사건이다 이렇게 됐는데 금요일 날 이제 저희 당원 중에 한 분이 2달 입당하신 지 2달 되신 분이 이제 혼자 피켓을 만들어서 피켓.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의당 이름을 넣어서 하신 거고 내용이 이제 남혐 조장하는 걸 그만해라 뭐 이런 식의 그 메시지를 정말 그런 그래서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간 여성 당원이 중앙당에 제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위원장 강남위원장을 빨리 보내서 정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어쨌든 대중 정당이니까 당원들의 모든 의사를 통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본인의 개인 의사가 아니라 당 이름을 써서 표현한 건 네. 문제인 건데 그 과정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아까 계속 나오는 중시밴드 아무튼 위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세요. 당원 게시판 안에서 많은 성차별적인 성폭력적인 발언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몇 저 여성위원회는 아니고 몇몇 남성 당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안을 가지고 그 신입 당원을 당기위에 제소한 거예요. 당기위가 뭡니까? 징계위원회 같은 그런 거.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이분이 탈당을 하신 거예요.
그 신입 당원분이 탈당을 하셨고, 근데 이제 이를테면 그 과정에 이제 당기를 제소하는 과정에 공개 모집하고 이걸 당기에 제소하는 게 맞았냐 이런 논쟁이 지금 진행되고, 결국 그래서 한 당원을 탈당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책임 얘기가 막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 다시 또 여성위원회는 다시 또 도마 위에 올라가 있죠. 아이고. 여성위원장은 뭐냐 뭐 이러면서 네, 저희 당계에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지금 말씀하셔요. 저희가. 이게 저는 이제 대중 정당이니까 정당 안에 이를테면 성평등에 대한 문제라든가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노동에 대한 문제라든가 관점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합의해 나가고 나갈 거냐고 하는 게 고민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정당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이를테면 저는 중식이 밴드 얘기도 여성주의적인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정의당이 청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전략 중에 하나라고 잡고 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중식이 밴드를 섭외를 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중식이 밴드는 여혐이냐 아니냐 논란을 떠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건 맞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성 고정관념, 성 역할에 아주 굉장히 고전적인, 정근대적인 어떤 사고로 그 몇 가지 노래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밴드의 어떤 이미지를 차용한다는 것은 20대, 20, 30대 청년 정책을 정의당이 보여주는데 20, 30대 여성의 표는 인식하지 못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정말 예, 중요하네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거기에 20대, 30대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 있는데, 거예요. 예. 그런데 정확히 중식 밴드 이미지는 20, 30대 남성. 일부 남성들의 그렇죠.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시선이고. 네. 그게 문제든 아니든 간에 중식 밴드는 그런 노래를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당이 이야기할 때 20, 30대 청년 남성 중에 굉장히 소수화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누군가한테 불편함을 주는 그 이미지를 쌓았던 건 저는 정말 그거는 미스였다고 봐요. 정책적으로 봐도.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20, 30대 여성들의 편을 포기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살 만큼.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당으로서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당원 게시판에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언행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이 문제를 당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 그렇죠. 그 대응이 더 문제였어요. 사실은 중식이 사람들의- 밴드까지는 또 할 수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 중앙당에서 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은 그 과정에 문제죠. 그것을 제기하는 하고 그걸 논쟁이 되는 과정에 당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 선거 뒤에 다뤄도 될 문제라고 밀어놓은 그 판단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늘 언제나 보여주듯이 여성 문제는 젠더 부차적이다. 문제는 부차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라고 하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가장 큰 저는 선거 기간의 평가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했던 건 진보 정당의 여성주의가 많이 어려워졌죠. 많은 부분이 어려워졌어요. 중요한 정책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정책 역량도 사실 많이 유실했어요. 다른 당에 제가 농담으로 다른 당의 보좌관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저기 그쵸. 드라마 쓰고 있다고. 아, 맞아요. 네, 그런 되게 속상한 얘기예요. 음. 이제 그런 과정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정당의 여성주의로 고민하고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을 많이 유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의당 여성위원장 되고 나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 기간에 이 과정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같이 이제는 우리 바닥친 거 아니냐, 뭔가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공개 토론회도 했어요. 그분 분들하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당내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 경험이 다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다 모두 통합해서,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그 주자들이 오셔서 이번 과정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당내 여성주의를 높일 것인가를 고민을 같이 하자. 이제 우리 행동을 같이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 이제 전국위에 그 성차별적 논란이 됐던 과정에 대한 반성적인 평가가 들어가게끔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사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당 지도부도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진보적인 인사들이 성에 대한 어떤 성평등에 대한 어떤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계속 네. 개인의 차원으로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번 과정의 평가를 할 때도 사실은 이제 많은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여성주의적으로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문화예술 고민하는 분들까지 포괄해서 표현은 좀 다운시키더라도 그 문제의식을 받는 분들의 연서명을 받아서 이제 수정안을 냈고 그걸 이제 전국이 전에 받아들여졌어요.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뭐 문제의식이라도 저는 사실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얻은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진보 정당에서 여성주의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테이블 안에 모두 끌어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당내에서 드러냈다. 사실 정의당에선 처음이었어요. 대단한 네. 성과네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고 저는 당내 여성주의를 함께 해결하고 높여나갈 동지를 얻었다는 제 개인적으로 정말 든든하고 그거는 이제 정파나 계파 다 떠나서 그래서 굉장히 든든한 결과를 항상 그 진보 정치든 뭐 시민운동 단체든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하든지 간에 똑같은 거는 여성은 특수한 문제. 네. 나머지 그런 이렇게 여성을 빼야지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로 의제화가 가능하고 앞에 여성자가 붙으면 그거는 아주 특수한 개별화된 집단화되지 않는 사회적 의제화로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 이제 그런 건데 말씀 듣다 보니까 진보 정당 내에서 여성주의를 세우기 위한 류은숙 위원장님께 우리 박수 한번 그러니까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사실 상당히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 욕도 그러시군요. 많이 먹고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뭐 단계에서는 저를 표적으로 해서 몇 분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이제 경남도당에 이제 저희 경남도당 여성당원 모임을 한다 해서 거기 갔어요. 근데 그 동네도 사실 되게 좀 보수적인 동네인데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도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게 호재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요. 네. 일시적으로 또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짜 우리 당의 성평등 감수성에 대해서 재고를 하고 당내 여성주의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력화돼서 의견 그룹을 만들어서 이후에 당의 어떤 것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그룹이 된다면 이게 진짜 내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의 비난과 당 안에서 분명히 지도부 안에서도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문에는 뭐 제가 찍혔다 이런 소문도 많이 저는 몰랐는데 막 다른 당에 계신 분들 여성단체에 있는 분들이 막 제 손을 잡고 어떻게요 찍혔다며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계속 막 이런 이제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걸 무릅쓰고라도 여성연대 합시다. 네. 아니 사실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이 것들 들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사실 제가 우리 원래는 전에는 또 원래부터 잘 알던 그렇죠. 사이였는데 서울여성회 회장과 여세연의 훌륭한 간부님으로 제가 만나서 이제 이게 각 자기 당 안에서만 해가지고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같이 해야 되는 네, 것들. 연대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창당한 지 얼마 안 됐고 대부분 사실 당이나 정치 경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똑같이 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충우도를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그 역사와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 좀 같이 해보자라고 사실 우리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녹색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는 우리가 여성운동 내지는 그러니까 여성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되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녹색당이 처음에 창당할 때부터 여성당원 모으고 보니까 여성들이 훨씬 더 과반수가 넘는 거예요. 과반수 넘어요. 처음에 저희는 사실 뭐 진성당원 이런 말도 없지만 대부분 다 사실 이제 당원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 이제 사실 이전에 진성당원 아니면 활동당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신데 거기에 여성 비율이 절반이 넘고 또 대부분 그 중에서도 세대가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20, 30대 여성당원 비율이 다른 정당하고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지금 창당하고 몇 년 지났지만 지금도 점점 더 여성당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한 56%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뭐랄까 지금 현재 녹색당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저가 정책위원장인데 정책위원장이 둘이에요. 공동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성별 동수로 뽑게 돼 있어요. 정책 그러니까 다른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운영위원장도 동수로 뽑아요. 남녀 동수. 그러니까 30% 할당이 아니라 네. 여기 동수. 동수. 예, 예. 여성계가 이야기한 남녀 동수하고 동수로. 되면 이제 다른 이번에 출마했던 분도 뭐 후보는 절대 인원은 작지만 여성이 50%고. 오고 우리 비례대표 명부 꾸릴 때 그 기준 보면 여성은 자기가 득표한 비율보다 순위보다 뒤로 밀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1, 2, 3번이 여성이 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1, 3, 5, 7, 9는 반드시 여성이지만 1, 2, 3도 다 여성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 지금 다른 데서 지금 해보지 않은 경험. 이를테면 수적으로는 주류화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정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사실 주목해 볼 만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여기가 정말 뭐 성평등의 무균지대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여하신 분들이 다 지금 현실 세계에 살고 계신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중에서 녹색당의 맞아요. 가치를 지지하고 동의하는 당원들이긴 하지만 또 다 일상에 우리가 녹아 있는 그 어떤 그 성별 고정관념이나 어떤 젠더 위계라고 하는 것들에 다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이제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이제 그래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만들어내려고 좀 네. 사실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성 혐오라는 게 결국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주체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성이 너희들이 네. 있을 곳은 가정이다. 끊임없이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국적 공간에서 여성들을 삭제하고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뭐 경제 활동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소수 숫자도 물론 적지만 힘도 이제 굉장히 약하게 정책조차도 이제 그걸 훨씬 뒷받침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맞서서 실제 19대 국회에서도 되게 고민이 저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현상이 있었기 그 때문에. 해석하고 저는 해석이 좀 달라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해 보셔요. 이번 전 여성 혐오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이미 2015년에 빅데이터 분석 음. 한 결과도 봤고요. 네. 2010년, 11년부터 그러니까 이 젠더의 이슈 중에 보통 뭐 성희롱 이러면 성희롱 성폭력, 혹은 뭐 이런 거 말고 여혐 이런 이슈가 무작정 자라나기 시작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 4년 전 대비 20배, 30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성학자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성학자로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 외국에서 보통 젠더 그럼 여혐으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쵸. 차별. 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여혐 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여성이 경력단절 이게 아니라 희생양을 필요하다. 만드는 사회. 네. 그러니까 그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제가 그러니까 약자가 더 다시 약자인 약자를 하는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약자 희생양을 찾는 사회가 아닌 곳에서 여성 문제라는 것과 네, 아니 네. 극심하게 네.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기회가 약자의 점점 또 줄어들면서. 약자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 여혐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혐오의 대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음. 그러지 않으면 바로 그 위에 있는 약자가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어떤 질환을 반영하는 거고 그 희생양이 쉽게 찾아지는 게 동성애하고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거. 이주민들, 하고. 성소수자 뭐. 그러니까 소수자이고 그다음에 노조 같은 경우는 일종의 혐오 현상이 또 있잖아요. 노조나 노동조에 대한 혐오 현상은 그냥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좀 바라보니까 이번 여혐 문제는 일반적인 젠더 혹은 차별하고는 좀 구분돼야 되는 아주 사회적인 질병을 드러낸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우려를 한다고 보시니까 저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이거 문제 해결하고 대응하는데 쉽지 복잡한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걸 좀 고민을 제가 하는데 왜냐하면
반발도 무지하게 맞아요. 심하거든요. 아주 거의 뭐 이걸 그러니까 반발이 이렇게 심한 건 또 왜일까를 고민해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여성 문제를 제기하면 이렇게 반발이 심한 건가? 좀 달라요. 좀 다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저는 해결할까? 가부장 제도를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건드리는 네, 거라고 문제라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으슥한 곳도 아니고 음. 강남역이라는 대로에. 대로변에서 더 이상 여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이 사건을 예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치마를 입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는 화장실 정말 따로 만드는 것도 나왔던데. 그 예, 화장실은 제가 없다. 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 거여서 이 우리가 평화로워 보이는 이 질서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좀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이거는 약간 그동안 뭐 유리천장이나 뭐 그 시간제 일자나 이런 거는 성역할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성의 생명에 직결되었기 때문에 정말 좀 더 뭐 본질적인 어떤 우리 체제의 본질적인 면을 건드렸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어쨌든지 일직선상에 저는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정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구자들도 얘기할 때 성차별과 여성 혐오가 반드시 완전히 그 일치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혐오가 나름의 그 또 다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가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또 달리 봐야 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게다가 이 혐오라고 하는 게 사실 미미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저 끝에는 사실 거의 절멸이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정도인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안 그러면 뭐 살 수 없게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죠. 그럴수록 저희가 이 젠더 정치라고 하는 거를 복원해서 정말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성평등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젠더 정치를 정말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과제를 20대 국회에서는 뭐 당선된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별 여성이나 다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좀 더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거가 있다면은 어떤 점들이 더 얘기가 돼야 될지 특히 의정 경험에서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너한테 정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항상 하는 대답이 있어요. 정치는 보수와 진보 소수와 다수를 물어나고 약자 편에 서는 거다. 전 이게 정치의 본질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이 혹은 전 지구인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약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한번 눈앞에 있는 이상은, 약죠.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된다는 거. 누구나 유아기를 거치기 때문에 어린 애들은 다 약자예요. 그 다음에 뭐 20대가 돼서 실업자가 된다거나 해고가 된다거나 아프다거나 난데없는 사고를 당하다거나 나이 먹어도 그렇죠. 그렇죠. 노인애들. 한 번 이상은 약자가 돼요. 그럼 그 약자가 되면 시민권을 사실상 잃죠. 제한당한. 약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게 전 정치라고 생각해요. 헌법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유용하든 쓸모가 있든 저성과자든 고성과자든 장애인이든 아니든 너는 시민이야.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엄함을 보장한다라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게 정치라는 거죠. 그 보장해 주는 게 국가고 만약 이 관점에만 선다면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방법을 달리할 뿐이지 실제 시민권을 주는 것은 기본이다라는 입장에 쓴다면 특정 시기에 그 약자가 예를 들어서 여혐오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고요. 그 약자가 비정규직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고 그 약자가 대량 해고의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로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만 동의가 된다면 저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정치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제1야당 같은 경우는 소수자나 약자의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여기 녹색당이나 정의당 원래 소수자나 약자의 키워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신 당이라서 이게 민감한 거예요. 우리 당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재 뭐 이런 민주 이런 키워드에는 훨씬 더 익숙하지만 약자, 소수자 이 키워드는 당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되고 있는 인지가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인지가 잘 안 되고
저 같은 낙선자가 발언을 갑자기 하고 있는 거죠. 고민을 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워낙 소수자나 약자의 키워드를 가지면서 시작한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또한 그렇게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소수자나 약자의 키워드가 없는 굉장히 작은 이런 판에서 이런 정치에서 어떻게 정치의 본질은 약자 편에 서는 겁니다. 라는 기본적인 합의를 이뤄낼까가 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입을 다물 때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기본적인 정의,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굳이 젠더가 아닐지라도 저는 약자 민감성만 가지면 젠더도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약자 민감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쟤는 당연히 하는 거야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고민하는 게 제가 엑스맨 같은 SF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엑스맨이 원래 소수자 키워드인 건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말콤 엑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도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소수자나 약자가 비참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냥 약자 이런 의미가 아닌 굉장히 풍성한 소재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고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이든 정치적 행동이든 그런 풍성함, 그런 스토리, 근데 약자를 다루지만 약자는 그렇게 비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소수자나 약자의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죠. 아까 우리 수다 떨면서 어. 그 당내에서 위치를 저희가 물었더니 왕따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왕따. 왕따지만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왕따 그렇죠. 아니고 즐기고. 그 왕따의 위치가 현실을 전복시키는 네. 이제 그런 왜냐면 체험이 녹아있는 아니, 얘기인 것 왜냐면요. 같아요. 그냥 본인이 왕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시도를 해보면 이게 관대성이 커져요. 원래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지금 제가 저한테는 엄청 큰 교훈이 되고 어, 있어요.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즐겨요. 이 지금의 스트레스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냥 시도하는 거니까. 원래 실패야. 그렇지. 근데 원래 실패는 아니, 기본이기 그렇지. 때문에 주류 남성 정당 그렇죠. 정치에 그냥 들어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한테 크게 힘이 되는 게 그런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그러니까 내가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저도 많이 쓰는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문제 거지. 제기 하고 그리고 할 때까지 해보고. 룰을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예의다, 이게 룰이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 정치 선배에 대한 기본 예의는 다 갖춘다 하더라도 다른 상상을 해보는 거고, 심지어 내 편으로부터 욕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우. 크게 네. 대신 네. 전제 조건은 내가 새로워야 된다는 네. 거예요. 내가 뭔가 과거의 습관이나 룰, 심지어는 전 단어 자체도 많이 신경 써요. 그러니까 좀 꼰대 같은 단어 혹은 식상한 단어, 486이 많이 쓰는 단어는 안 쓰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무슨 단어를 쓰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차피 얘는 약간 3차원이거나 4차원이야. 일반 국민 아니고 이반 국민이야. 그러면 이반 국민으로서 재밌는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하면 이반 국민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일반 문화와 이반 문화가 공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길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에 얘기하고 통하는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차이가 있는 건 이제 어쨌든 은수미 의원님이 당내에서 그렇게 스스로 왕따를 즐기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이반 국민. 이반 국민으로 일반 국민 안 되고 하고 이반 그것이 국민. 당내에서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인 역할을 주시는 건 사실은 은수미 의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그 정도 지위나 역할이.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또한 또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렇게 영향력이 대중적인 영향력이 점점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높아지면서 전에도 높아지면서 이 여자가 음. 표시는 안 내는데 그때 표시는 안 내는 건 제가 몰랐어요. 음. 나중에 기자들이 가르쳐 주는데 표시는 안 내지만 저 여자가 뭔 짓을 하느냐를 계속 본다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여자 입장은 뭐고 뭔 짓을 하나. 음. 필리버스터 이후에는 더 본다는 네, 거예요. 눈팅은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대요. 음. 반응을 안 보일 뿐이지. 음. 그러니까 결국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맞아요. 되게 저한테도 중요한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나의 인지도가 어떻게 쓰임이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요. 그리고 만약 저를 넘어서서 더 괜찮은 수미원 수미투가 아니라 뭐 미수 뭐 이렇게 만들어 낼 수만 있으면 그런 쓰임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게 또 역할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단 하나의 조건은 제가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냥 해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옆에서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상식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도 질문해요. 이게 맞아? 그러니까 나는 황당한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 해결이 안 되면 그걸 솔직하게 굉장히 상식적인 분들한테도 물어봐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요즘 이제 고마운 게 저 여자는 원래 저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처음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두 가지.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하는 저의 말도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일 뿐 당신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질문하라. 또 하나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이 두 가지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제가 지켜내고 날아오르게 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정말 행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피커업이 됐잖아요. 일정한 스피커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는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19대 때 그 더불어민주당이 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의미 있게 발굴한 비례대표 후보들을 그 의미에 걸맞게 활용하지 못한 거는 되게 약간 활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책이 그거는 정말 약간 정치적인 실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를 부여해야만 어떤 이제 달라지는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사실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수미 의원님이 뭐 소수자성 이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약간 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도 그 불편하거나 어색한 게 아니잖아요. 그 민주주의 자체를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이를테면 소수자로서, 뭐 젠더로서, 젠더가 삭제되지 않아야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다시 얘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의 정치의 역할을 주로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봤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사회라고 하는 걸 좀 재발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로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정말 뭔가 삐그덕거리고 그 균열 지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타협할 수 있고 그걸 타협하려면 기존의 강자가 조금 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동의. 예. 100배 동감입니다. 이것들을 예.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민주주의고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예, 또 뭐 거의 마무리 발언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기 류은숙 위원장님. 예,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사실은 많이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어쨌든 저는 정당에 들어와서 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여성의 회장이었을 때 어떤 바라보던 정당과 정당 정치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를테면 내가 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쓰일 것이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고, 이를테면 그것이 정당이, 진보 정당이 이 성평등 감수성, 성평등 정치를 위해서 한 발짝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이 시기에 딱 어떻게 쓰여질 건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하는데 사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성운동이 시민운동을 그러니까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이 내부를 향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내부를 향한 싸움을 할 때 사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럼요. 우리도 저기 내부에 있다. 그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하고도 싸워야 되는 그렇죠. 지점. 그러니까 타협하고 싶은, 튀고 싶지 않은, 네. 권력력을 버리고 싶고. 너무 이해돼요. 그런 이제 갈등이 막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근데 네. 선거 끝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거 평가안이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이제 지도부의 의견들이 좀 반영돼서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하는 아까 얘기하셨던 은수미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절박함, 절실함 같은 게 생겼어요.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이거는 내 과제다. 내 과제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후에 책임져야 될 게 있다면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사실은 원래 그렇게 전투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좀 이제 새롭게 보이는 면 정말 있었어요. 네, 전투적인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후배들한테도 센 얘기나 센 비판 잘 못하고 마음 약하고 타협하기 쉽고 이런 사람인데 사실 그런 이렇게 약간의 의무감 같은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지나면서 저 자신도 정당 정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뭘 하고 싶은 건지 또 분명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이 한편으로는 대중정당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 안에서 진보정당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개인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스탠스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 안에서 내가 어떤 걸 만들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많이 배운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아까 얘기하셨던 이 시민사회, 여성 포함해서 시민사회가 정당 정치와 어떻게 만나지느냐 이 대중적인 에너지들이 정치로 어떻게 이어나가서 우리나라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 있게 고민해야겠구나. 오늘 토론에서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도움도 많이 됐고 왕따를 즐겨라. 선배 정치인으로서 선배 정치인으로서의 말씀도 너무너무 힘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수다 이게 여성들이 여성연대. 예. 가능한 일인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려고 네. 했으나 벌써 네. 이제 또 1시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얘기도 못하고 지나가고 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페미큐를 받은 게 아니, 네. 페미큐는 네. 어제 받았고요. 네.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어디 있는지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예. 맨 뒤에. 녹색당과 그 은수미 의원님께 지금 들어온 건데 은수미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들어온 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 활동하시면서 여성원으로서 느낀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또 국회의원 활동 시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그렇게 생각들었던 것은요. 국회의원으로서 여성단체가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할게요. 전 제가 가장 잘했다는 건 매우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용기를 냈다는 게 가장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예요. 필리버스터에 동의했던 사람은 딱 5명밖에 없었고요. 의원들 중에. 네, 그랬다고 들었어요.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고 나머지가 침묵했고요. 그때 저도 왜 선거를 생각을 안 했겠어요. 선거를 앞두고 다들 이유가 선거 때문에 그치. 반대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기를 내야 된다, 수미야. 라는 이제 나름의 메시지를.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정말 용기를 내야 될 때다. 설득을 못한다 하더라도 의총에서 발언을 해야 되고 너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용기. 그러니까 그건 저한테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뭐 저도 타협하고 물러서겠지만 수미야 용기를 내야 돼라고 마음속에서 어떤 사인이 올 때 그건 국민이 요구하는 그렇죠. 걸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쨌든 직감 있게 빠른 그 소리가 들릴 때는 항상 용기를 내라. 그것이 목숨을 거는 일일지라도 이게 이제 제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원으로서 되게 힘들었던 외로움이에요. 아니 물론 모든 정치는 굉장히 외로워요. 네. 하지만 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총동문회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만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렇게 연대감이 있어요. 그게 감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경험이 있고요. 그게 이제 그 경험이 많이 사라지는 게 남자들이 퇴직하고라서 그렇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은 오히려 이제 나이 들어서 애 다 낳고 나면 좀 연대감이 생기죠. 근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활동을 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고립돼요. 그러니까 여성 의원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왜냐하면 주로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 속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성 의원들 간만 연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여성 의원들이 다 소수자 약자에 대해서 그쵸.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네. 것도 아시잖아요. 네. 근데 남자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누려온 경험이 있어서 동의를 안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성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그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니까. 아니 실제로. 그렇게 사회가 음. 구성돼 온 건데 여성들은 그런 경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동의도 안 해. 그럼 뿔뿔이 같이 할수 없는 흩어지죠.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아쉬웠던 건 뭐 여성 의원님들께도 그렇고 뭐 남성 의원들께도 제가 죄송했던 건 제가 제 동료를 단 한 명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은수미를 동료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죠. 제가 정말 케어하고 항상 곁에 서주고 손을 잡아준 동료를 제가 못 만들었는데 마음이 아프네. 제가 그런 동료가 되어드린 적이 없는데 그게 거꾸로가 되겠느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4년 내내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있었고 그래서 외로움이 매우 익숙했다가 필리버스터 때 갑자기 이렇게 안아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저 안고 싶다 그러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싸워 나가는 것에 되게 익숙하고 더군다나 후원금도 그래요. 제가 필리버스터 전까지만 해도 후원금 1억을 단 한 번도 채우지 못했어요. 제가 그 한 번은 불평 어떻게 하냐면 민주노총 비정규직 문제는 제가 다 해결하는 것 같은데 민주노총은 정의당에만 후원금을 주나 우리 봐요. 박원석 의원님 또 엄청나게 또 후원금. 라고. 네. 근데 그건 그 농담이에요. 네. 그냥 수용을 할 뿐이에요. 네. 하지만 후원금 없이 하기 너무 하기가 어렵죠.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끔 빚을 지거나 부채를 내야 될 때 음. 하소연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노총 출신이나 민주노총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람 의원들이 되게 부러웠었어요. 그러니까 후원금 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방송 듣고 대박 났으면 좋겠네요. 전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맞아요. 그런 네, 작은 네. 맞아요. 것들에서 너무 힘들죠. 혼자구나. 그러니까 계속 혼자이겠구나. 라는 걸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라인을 줄을 서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성 의원으로서 그런 것들이 꽤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혼자인 게 너무 힘들어서 혹은 두려움 때문에 줄을 서거나 그러니까 국민에게 시민에게 내가 잘 쓰여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 이건 제가 항상 스스로를 격려해요. 우리 모두가 다 위치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다 소수자로서 왜 뭐라고 네, 해야 소수자예요. 되나? 요즘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용기를 내야 되고 음. 두려움 없이 이제 문제 제기하고 음. 자기 얘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너무나 무섭다. 맞아요. 엄청 폭력적이라고 할 수도 그렇잖아요,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거를 같이 해줄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같이 만들면서 우리 서로 용기를 네, 힘냅시다. 내자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필요한 그럼 것 같아요. 우리 은수미 의원에게 아니요 괜찮고요. 지금 괜찮으신 것 같아요. 선거 때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그 전이나 앞으로도 네. 제가 응원합니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잘못이 아니고 맞아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응원합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맞아요. 정말 필요해요. 저희도 작년에 네. 팟캐스트 할 때 위로의 공감의 응원에 네. 정말 그게 너무 절실. 네. 아니 저한테도 절실했거든요. 네. 1년 지내면서 어디다 얘기해도 여성 노동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해도 어디서도 안 들어주니까 저한테도 응원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그냥 쓴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질문은 그 저희
여성 노동자회 네. 얘기하다가 그 선거 사무실을 왜 천막으로 광화문이었죠. 광화문 광장에 네, 그걸 천막 좀- 쳤어요. 네. 네. 아, 왜 쳤냐고요? 일단 돈이 없어서 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종로에도 지역구 후보를 이제 냈고 그때 하승수 지금 하승수 위원장이 종로에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예, 이분이 처음에 출마하면서 약속한 게 나 500만 원 가지고 선거 치르겠다. 그러니까 워낙에 저희는 뭐 보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당원들이 모금한 당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채로 선거를 해야 되고 지금은 사실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가을부터는 정당에 후원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당원이 아니면 후원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원 뭐 9천 몇백 명 되는 돈 아무리 모아도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아마 돈 많이 쓰는 캠프 우리 전체로 쓴 선거운동 비용보다도 한 캠프에서 쓰는 돈이 더 많을 그럴 수 거예요.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일단 선거 사무소를 차리려면 임대료도 많이 들고, 뭐 사무실 지키는 뭐 유급 사무원도 더 해야 되고, 또 유권자들이 정말 아까 그러니까 정치와 거리가 있는 유권자들은 선거 사무실에 찾아온다고 하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와 네트워크가 있던 분들이 아니고는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광장으로 나간 거였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사무실을 꼭 등록해야 돼요. 맞아요. 반드시 해야 돼요. 처음에 선거운동 사무실을 등록하지 않았더니 네. 선관위가 쫓아다녀. 아니 뭔가 서류를 하나 줄래도 네. 찾아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이게 상징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선거법이 주는 한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유권자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시민들하고 만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네. 천막 텐트를 쳤어요. 예, 그 천막 텐트 정말 우여곡절 많았거든요. 저희가 거기다 천막을 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참 거기 정경들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도 이걸 처음에 제지를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똑같이 천막을 친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선거 사무실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난리가 난 거죠. 막 저거 막 그 처음 며칠은 사용을 못하게 하려고 바로 철거하게 하려고 그때는 추웠어요. 겨울에 밤에는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품 같은 거를 전혀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경찰이 그 천막을 딱 둘러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 맨바닥에서 밤을 거기서 침낭도 안 넣어주니까. 네, 네. 정말 이런 예. 고생스러움이 좀 전달이 예, 됐으면 그렇게, 좋겠네요. 그렇게 예.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든 최소한 그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철거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이제 이후에 활동을 했는데 그 공간이 그러니까 사무원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당원들이 들락거리고 시민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와서 그런 정치나 선거나 지금 현안에 관해서 같이 얘기하고 네. 작게 공연도 하고 네. 뭐 이런 이제 정말 시민들과 만나는 어떤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우, 너무 수고 많으셨네요. 정말 그 천막에서 선거를 정말. 아니, 치르시느라고. 3월 추웠어요 밤에. 네. 힘드셨을 거예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2부에서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총선 또 젠더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1부는 저희가 공존과 창조 뭐 이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올까 얘기를 했다면 2부는 쭉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창조의 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용기. 그리고 용기 있는 것, 포기하지 않는 거에서 그 창조가 나온다. 이렇게 멋있는 얘기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스스로 같습니다. 해석을 하면서. 아니, 이게 사회자님의 이렇게 가장 큰 능력인데 오늘 또 그걸 해내시네요. 네, 그 어려운 어를 해내시네요. 매번 해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수자라고 주눅들지 말고 용기 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여성노동자의 활동가 임윤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길게 했죠.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